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확산의 우려감, 그리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증시는 시작 시점에서는 마이너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출발한 증시가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결국 마감은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나스닥은 플러스로 진행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증시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소식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코리아의 관건은 환율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이야기겠죠. 외국인들도 매수는 하고 싶은데 좋아 보이는데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율뿐만이 아니라 주변국 통화에 대한 움직임들, 이러한 내용들도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통화, 환율, 이 부분은 경기의 부분과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못 들어온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반짝 상승세를 보였던 은행주들이 또다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행주의 평가를 두고서 싸기는 싼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춤할 때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 싸기는 싼데 약간 좀 꺼림칙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어떠한 의견들이 좀 맞을 것인지 은행주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자, 밤사이에 요란하게 비가 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의 어떤 변화들, 그런 것들이 딱 이번 주 날씨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주말장에서도 그랬고요. 이제 월요일 저녁, 그 다음에 오늘 화요일 새벽, 이때까지 사실 어젯밤 같은 데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좀 요란하게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늘 화창할 수만은 없다, 이런 것들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날씨 가지고 이야기 좀 많이 하는데 이 날씨의 흐름, 변화,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모양새들과 너무나 많이 닮아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도 간밤에는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모습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상황에서만 본다라면 시작 포인트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증시와도 좀 비슷한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와 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증시를 이렇게 잡고 그냥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악재성 재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여러 가지를 봤더니요, 원유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재확산이라는 하나의 그 키워드가 또 하나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또 잠잠해지다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살펴보면요, 지금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유럽 국가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제한 조치 완화에 들어갔다. 이번 주에 영국도 건설과 제조 분야 종사자들이 일터 복귀를 허용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죠. 독일에서 최근에 도축장이라든지 양로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예방, 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가 다 놀라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의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태원발 이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봉쇄 완화를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국이란 나라조차도 저렇게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거 다른 나라들은 이거 다시 재확산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한다거나 또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다 끝나가는데 이 부분 마지막에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사실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근데 어쨌건 이러한 내용들이 이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을 다 풀어주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라면서 다시 뒤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관련주도 움직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뭐 아이들 또 개학도 일주일 연기가 됐잖아요. 학부모님들 또 슬픈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건 네, 뭐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뒤로 후퇴가 돼서 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원격 교육과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또다시 진단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뭐 그런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건 백신과 치료제겠죠. 이것만 나오면 뭐 감염자가 다시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치료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쪽으로 다시 이런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좀 뭐 정식화된 그런 어떤 약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렇게 끄집어내린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담감들은 굉장히 컸을 것이다. 투자자들이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하지만 기대치는 여전히 나와 있어요. 여전히 나와 있는 거고 이 기대감은 기대감이고 만약에라도 네,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증시는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제2의 이런 어떤 확산 우려감 뭐 이렇게 뭐 초반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런 어떤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또 시장이 다시 한번 눌러줄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작용했을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원유, 국제 원유도 지금 다시 또 애매한 모습 보이고 있죠. 뭐 수요가 좀 증가할 것이다 해서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원유가 좀 애매한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 이 상황들이 빨리 종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WTI는 조금 올랐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브렌트유는 조금 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좋아진다고 아니면 나빠진다고 여기에 대한 정답은 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냥 좀 지켜보자.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악재는 이거죠.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은 누차 이야기해드렸지만은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경기가 불안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전부 다 중국 탓으로 돌리고 중국에 대한 그런 책임론을 계속 부각시키려고 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뭐 무역부 대표들끼리 이야기하고 미국 간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다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선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과고 그런 어떤 음모론이라든지 또는 이런 책임론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계속적으로 울거먹어야 되는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현 정부, 미국 정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원망하게끔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고 현재 정부가 그런 이 미국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고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에게서 뭔가를 더 얻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켜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그 분위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가 중국과의 갈등 여부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건 근데 뭐 협상에 대한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합의문을 이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큰 악재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뭐 하기로 했다는데 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만약에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하게 된다면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어떤 이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역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풀어주고 싶다.
조금 더 풀어줄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지금 중국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에서 1분기 통화정책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구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죠. 통화정책을 더 쓰겠다.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장 첫 번째 타격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기 상황에 대해서 관심들이 또 많은 편이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그 경제 재개 활동을 통해서 다른 국가 쪽에서 제2차 확산이 벌어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일단 가지고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이제 경기에 타격을 받았고 가장 먼저 시작됐었던 이 중국이라는 이 지역에서 경기 회복이 정말 일어날 수 있겠는가, 경기의 어떤 성장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뭐 전 세계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희망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를 중국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경기 부양 정책들 추가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얘기는 시장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을 비롯해서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그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고조가 또 있을 것이다. 원유가 뭐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다. 그러니까 불안한 장세가 나타났는데, 야 그래도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해주겠댄다. 그 다음에 아직 뭐 대확산이 다시 또 일어났다거나 이런 형태의 부담감은 아니지 않냐. 너희들 그냥 지켜보는 관점 아니겠니? 그런데 경기 부양은 더 할 것 같대. 경기는 좋아질 것 같대 라고 전망에 나와버리니까 주가를 끌어당기는 형태로 마무리된 거죠. 뭐 아직은 시장에 악재가 나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뭐 일단 관망하시는 것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관점을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러서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빨리 매도해야 되겠어.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셀코리아만 계속해서 외치던 이 외국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순 매도 추이를 보니까 2월 달에 3조 원대, 3월 달에 12조 원대, 4월 달에 4조 원대, 5월 달에 지금까지 무려 1조 6천억대. 자,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그냥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는 거고요. 이번 달까지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냐? 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외국인들은요 수급주체예요. 수급주체. 그래서 시장을 땡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입장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관도 대형주를 통해서 또는 뭐 투신이라는 어떤 그 집단 또는 금융투자라는 집단, 이런 여러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관 자금들이 성격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제 대형주라든지 우량주라든지 또는 시장 전체에 대한 판단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 성격도 뭐 상당히 이제 외국인과 많이 닮았다 볼 수 있지만 기관들은 방어적인 성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에 투자를 할 거예요. 미국에 투자를 할 건데, 야, 미국이 지금 증시가 많이 하락하니까 미국 증시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 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면 내가 정말 세계 평화에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세계 평화주의자인가? 그게 아니면 지금 내가 어딘가 좀 이상이 있거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되는 그런 분일 수도 있겠죠.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가 투자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투자할 거예요? 올라갈 주식, 수익날 주식에만 투자하는 거죠. 미국의 경제 상황이 뭐 방어를 하든가 말든가 그것은 저희랑은 관계가 없다. 물론 이제 증시 상황과는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증시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지금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났을 때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척도가 뭐냐면 환율이란 이야기죠. 환율, 이 주변국의 통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또 이 환율이라는 부분들은 경기 동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뭐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딱 갖다 쏟아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좀 기대치를 좀 작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책적인 수혜가 들어가서 경기 부양을 끌어내겠다는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또 IT,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화해서 잡아놓고, 그리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쪽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될 수 있겠죠. 나 들어갈래. 나 사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들을 좀 노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그런 것들만 보고서 훌렁 들어올 거였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매도하지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주변국, 주변 신흥국의 통화 안정, 즉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될 테고, 이런 것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미국의 어떤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적 상황들의 어떤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일단 경기 상황이 좋아져야지, 이제 먹을 게 좀 생겼다라는 판단이 들어야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정책적인 기대감, 또는 뭐 시장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 이거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동향들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이런 것들 꼼꼼히 매일매일 체크하시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까?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계속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은행주들 좀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요, 은행주들은요, 그냥 기본 장기 투자입니다. 네, 은행주로 단타 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은행주들은 뭐 이게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예대마진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뭐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은행이 사실 돈놀이 하면서 손해보고 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자선사업가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놀이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산업 구조에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요, 은행주들이 못 가야 될 이유는 없죠. 어쨌든 실적, 어쨌든 자산가치 전부 다 계속 증가세가 보여질 테고, 실적이 증가세를 보이거나 자산가치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가 버린다라면 당연히 저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은행주들 싸다 뭐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던 그런 그 시점에서는 은행주들이 더욱더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매력을 많이 보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시장까지도 좋아진다라면 은행주들의 매력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외국인들은 사실 연휴 전까지, 즉 4월 말까지는 매수세를 조금 했어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 매도가 빵 하고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지금 현재 부담이 있다, 뭐 부담이 없다, 뭐 싸다, 저평가다 말들 많은데 그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그냥 기업들의 어떤 실적 선방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은행이 적자를 볼 일은 없습니다. 더 많이 벌고 조금 덜 벌고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적자 볼 만한 기업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치, 그 수익에 비해서 기업의 가치가 얼마큼 저평가되느냐, 어떤 상황에 주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만 봐주시면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은행주가 싸냐 안 싸냐에 대한 부분만 봐서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은행 지주회사 은행들은 4분의 1 정도 수준, 네, 여기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은행주들 주요 그 퍼가요, 3배에서 4배 정도밖에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이런
국가들의 은행의 평균 퍼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죠. PBR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보유자산에 비해서 또는 수익성에 비해서 기업의 주가가 형편없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상황을 봤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은행의 수익률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은행주들 왜 못 들어가는 걸까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경기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을 아무리 많이 하고 유동성을 아무리 많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통해서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이 은행주들이 또 빛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유동성을 아무리 공급해서 유동성 장세에 따른 기대감이 은행주에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더라면 뭐 그게 아무런 그런 부분도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지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정말 경기 회복에 자신이 있는 거야? 정말 경기 회복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지금 은행주들은 완전 바닥이다라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고 시장에 어떤 활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은행주들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천천히 간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통 은행주를 제외한 이제 증시의 어떤 시계, 증시 시계의 속도가 뭐 1이다라고 본다면 은행주들은 0.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시장의 어떤 흐름들보다도 조금 더 늦게, 한 발짝 늦게 또 속도도 천천히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3개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그 이유가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미중 갈등 이야기가 또다시 우려감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반대되는 생각에서의 증시 활성화 기대감은 역시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일단은 좀 관망세, 즉 팔자가 아닌 관망, 이런 형태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게 큰 폭의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다. 일단은 너무 악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관점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그 세일 코리아에 대한 관점인데요. 이것이 바이로 바뀌려면, 즉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려면 주변 신흥국들의 환율이 중요하다, 통화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통화 가치는 곧 경기 상황과 맞물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는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역시도 지금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이지 뭐 매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관망.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입장들을 전부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즉 경기 부양을 통해서 우리나라 환율 상황도 좋아질 수 있는 모양새가 되는 거고,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 쪽에 집중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당기기 좋은 그런 조건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은행주들에 대한 관점은요, 지금은 싸긴 싸다, 저평가는 맞다. 뭐 자산가치나 실적에 비해서 굉장한 저평가다. 그런데 은행주들이 주춤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즉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시 된다라면, 시장에 정말 돈이 잘 돌기 시작한다라면, 그렇다면 정말로 은행주에게는 수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이 은행주의 바닥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확신 짓기는 어렵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생각하는 관점이고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시장의 상승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대응해야 되는 업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친 사람에게 최대의 불행은 그가 게임 시작과 동시에 돈을 땄을 때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는 미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첫 게임에서 벌어들인 돈 때문에 그의 사고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미쳐 계신가요? 아니면 제정신으로 살고 계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쳐 있다라면 분명히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기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는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4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일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동성이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느 한 곳에 딱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증시 흐름 자체가 재미가 없을 거고요. 오르락 내리락 크게 내리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점들 네 생각하시면서 아유 재미없는 장세네 네 그냥 잘 버티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주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